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엄마와 함께한 가장 푸르른 날들의 기록. 엄마와 나의 모든 봄날들.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드는 이토록 소소하고 다정한 버킷리스트. 첫 번째, 딸카의 작용과 부작용. 엄마에게 카드 선물하기. 딸은 엄마에게 언제나 무엇이든 풍족하게 베풀고 싶다. 그동안 받아온 사랑을 갚아드리고 싶다. 언제나 아끼고만 살아온 엄마에게 맘껏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학 시절부터 10년간 엄마에게 용돈을 받았었던 딸이 엄마에게 카드를 선사했다. 엄마 카드를 쓰는 엄카녀였는데 이제 그 엄마가 딸의 카드를 쓰는 딸카녀가 된 것이다. 엄마, 이 카드는 한도가 30만 원짜리예요. 엄마에게 매달 드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30만 원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돈으로 드리면 안 쓰고 모으시니까 쓰시라고 카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 쓸 때마다 저에게 문자 오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엄마에게 드린 카드의 첫 이용 문자는 바로 이것이었다. 스타벅스 16,400원. 엄마가 카페에서 커피 드셨구나 생각하는데 전화가 왔다. 딸, 내가 너 카드 썼어.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너 카드라고 자랑하고 내가 한턱 쐈다.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해. 엄마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다. 카드 쓸 때마다 전화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쓰는 거 문자로 다 온다니까. 알았어. 딸 고마워. 그렇게 시작된 딸카는 엄마의 행적을 고스란히 전달해준다. 편의점 2,400원, 땡땡 찜질방 만원, 그릇가게 8,000원. 사용 내역이 찍힌 문자를 보면서 딸은 웃음 짓는다. 지금 편의점에 가 계시구나. 그릇 가게에서 그릇 사셨구나. 엄마의 발걸음과 소비 현장을 상상하며 웃음이 나온다. 엄마, 저 열심히 돈 벌게요. 지금은 엄마가 백화점에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서는 거 다 알아요. 열심히 벌어서 이 다음에 제가 수입이 많이 늘면 그땐 카드 한도 더 높여드릴게요. 야, 이 정도면 돼. 난 더 늘리는 거 원치 않아.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카드는 딸카가 아닐까. 기한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엄마에게 용돈을 줄 만큼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단 부작용도 있다. 엄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팔불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 딸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딸 카드가 든 지갑을 너무 꽉 잡고 다녀서 손이 아프다는 것. 엄마 안에 남아있는 그 소녀. 엄마와 여행 떠나기. 모녀는 세상 어디서도 다시 구할 수 없는 베스트 프렌드 사이다.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며 마구 대해놓고 후회도 하지만 봄눈 녹듯 어느새 사르르 녹아버리는 관계. 엄마와 딸.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유리 같아서 한번 잘못 떨어뜨리면 깨지고 말지만 그 후에 강한 접착제로 붙여서 복구가 된다고 해도 상처가 남지만 엄마와 딸은 다르다. 서로 상처 입을 말을 던지며 갈등이 격화됐다가도 어느 순간 신비의 마법을 부린 것처럼 복구된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모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마법의 베프, 엄마와 여행하는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신나는 과제다. 엄마가 웃어야 집안이 평안하다. 엄마를 웃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 여행은 엄마에게 가사일을 쉴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딸이 기획한 엄마와 떠나는 여행에서는 가장 먼저 엄마를 일상에서 탈출시켜보자. 여행하는 동안은 엄마 손에 물 묻힐 일 없게 하고 강인한 엄마에서 설레는 여자로 변신시켜드린다. 여행지는 어디든 좋다. 발 닿는 대로 가서 팔짱 끼고 걸으며 끝없이 수다를 떨면 된다. 무뚝뚝한 딸이라 미안하다고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엄마가 내 엄마여서 행복하다는 고백도 해본다. 엄마가 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내가 엄마를 예쁘게 찍어주고 이 골목 저 골목 알려지지 않은 길을 걷다가 식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실수 좀 하면 어떤가? 엄마인데, 딸인데. 엄마는 딸의 실수마저 대견하고 툴툴거림마저 귀엽다. 겉으로 살짝 짜증이 표출될지 모르지만 그건 순간뿐이다. 이 시대와 너무나 다른 전 세대의 삶을 살아온 엄마. 자식들은 무조건 마음으로 품어야 했던 엄마. 자식 때문에 직장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우아미 같은 건 포기하고 억척 여인이 된 엄마. 여행을 가서도 가족이란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엄마를 완벽히 탈출시켜드리자. 명절 연휴 때 엄마를 명절 감옥에서 해방시켰다는 딸도 있다. 설날에 엄마와 단둘이 여행지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다는데 엄마가 참 많이 행복해했다고 한다.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엄마에게 쓰겠다고 다짐했는데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함께 쓰면 더 기쁘다. 엄마가 딸에게 시간과 돈을 썼듯이 이젠 딸이 엄마에게 시간과 돈을 써본다. 여행지에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엄마가 열대 과일을 먹으면 행복해 한다는 것도, 연어와 함께 마시는 화이트 와인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절제없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여행의 과정이자 의미이다. 여행지에서 불편해하거나 잡음이 생겨도 그게 바로 여행이다. 파인애플 통조림을 까먹으며 끊임없이 수다를 떨다가 손잡고 잠드는 여행. 늦지 않게 계획해보기를.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소녀가 살고 있다. 여행지에서 그 소녀를 꺼내드리자. 엄마의 관절이 아직 성할 때 시도하고 감행하자. 나중엔 엄마의 다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세 번째, 새로 계약한 전속 모델처럼 엄마와 이미지 사진 찍기. 우리 네 자매가 엄마와 팔짱을 끼고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몇 장 있다. 올망졸망 모인 내 딸과 행복해하는 엄마의 표정은 지금 봐도 아름답다. 행복했던 시절은 그렇게 사진 속에 저장되어 있다. 엄마의 뺨을 부빌 수는 없어도 사진을 찍을 당시 엄마의 행복을 만져볼 수는 있다. 아버지가 그 사진들을 보며 질투해서 아버지와도 내 자매가 사진관에서 잔뜩 포즈를 취하고 찍었다. 지금도 엄마와 내 자매가 찍은 사진과 아버지와 내 자매가 찍은 사진은 보물처럼 저장해서 지니고 다닌다. 하지만 뒤늦게 아쉬운 게 있다. 엄마랑 나랑 단둘이 찍은 사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와 나, 모녀만의 사진을 찍어둘 걸. 스튜디오에서 이런저런 폼을 잡으며 둘만의 아름다운 순간을 남겨둘 걸. 소녀시대의 태연이 그녀의 엄마와 화보를 촬영한 적이 있다. 두 여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태연이 SNS에 올린 화보 사진은 많은 딸들의 심금을 건드렸다.
둘 다 까만 모자와 까만 원피스를 입고 엄마는 진주 팔찌와 진주 목걸이를 한 올 블랙의 세련된 패션을 담은 흑백 사진.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화이트 드레스 차림의 사진까지 전국 딸들의 시선을 강탈했다. 나도 엄마의 50대와 나의 20대를 기억할 만한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딸들의 마음을 물들인 것이다. 엄마가 더 늙기 전에 머리도 하고 풀 메이크업도 하고 드레스를 입고 꽃을 좋아하는 엄마라면 꽃을 하나를 안고 이미지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 장미를 좋아한다면 장미를, 해바라기를 좋아한다면 해바라기를, 백합을 좋아한다면 백합을 가득 안고 꽃처럼 볼을 붉힌 엄마의 미소는 딸의 마음에도 꽃등을 켜줄 것이다. 이미지 사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에 가보면 화관 등 온갖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고 모든 공간이 포토존이다. 우린 저 예쁜 공주 거울에서 태어난 거야, 엄마. 라며 여배우샷, 공주샷을 전부 찍어보자. 사진 찍는 게 싫다던 엄마도 막상 스튜디오에 오면 달라진다. 방금 전속 모델로 계약한 사람처럼 구도까지 잡고 포즈를 취한다. 스튜디오에 못 갈 상황이라면 카페나 실내에서도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어린 시절 엄마와 같이 찍은 사진, 그 포즈 그대로 또 찍고 싶어. 이 사진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또 찍어요. 1년에 한 번은 사진을 찍어서 나이대별로 모아두고 싶어요. 엄마와 이미지 사진을 찍기 위해 전날부터 합동 피부 관리도 시작해본다. 마스크팩을 붙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스트레칭을 해본다. 표정 관리가 최고의 화장법이므로 좋은 생각을 하며 표정도 밝게 해본다. 사진을 보며 뛸 듯이 기뻐하는 엄마를 보며 딸은 괜히 마음 없는 질투도 내본다. 엄마 리즈 시절은 바로 지금이네. 나보다 훨씬 이뻐. 그래, 너 긴장해라. 라며 엄마가 딸의 하얀 거짓말을 받아쳐가며 사진을 찍어본다. 그리고 엄마와 딸의 사진만을 따로 보관하는 화보집을 만들어 오래오래 간직하면 좋겠다. 엄마 떠난 후에도 그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할 수 있게. 네 번째, 엄마도 추억 속 소녀였단다. 엄마의 추억의 장소 같이 가기. 엄마도 마냥 설레하던 소녀였다. 좋아하는 남자를 보면 심쿵하고 별만 봐도 설레서 잠 못 이루고 미지의 세계에 막연한 그리움을 품던 소녀였다.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에스텔라가 소녀 시절의 아픔이 있는 갈매기 끼룩거리는 고향 바닷가로 가듯이 노트북에서 엘리가 소녀 시절의 그리움이 있는 백조들이 가득한 호수를 사랑하는 사람과 보트를 저어서 가듯이 엄마도 소녀 시절 혹은 미혼 시절 추억의 대상이나 장소가 있을 수 있다. 엄마, 옛날 추억의 장소 없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살았던 동네에 가보고 싶은데 다 허렸대. 그럼 가보고 싶은 곳 없어? 엄마가 보여주고 싶은 곳, 궁금한 곳. 미혼 때 잠깐 아르바이트 했던 옷가게가 있는데 아직도 있는지 문득문득 궁금할 때가 있어. 그럼 오늘 거기로 가보자, 엄마. 엄마의 추억이 스민 그곳으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본다. 엄마는 빛났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호출해내고 그리움에 젖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여기서 일할 때 진짜 인기 많았어. 이 가게 바로 옆에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밥을 못 먹었어. 나 소개해달라고 식당 주인한테 조르던 총각들이 줄을 섰대.
내가 소시적에 남자께나 울렸거든. 그럼 아빠는 럭키가이였네? 아빠가 그 남자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랬어. 이 옷 가게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 그때 내가 네 아빠 외모만 보고 선택한 건데 성격도 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선택한다면 그러면 엄마, 아빠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너를 못 낳을 거잖아. 그래서 아빠를 또 선택해야지. 너 같은 딸 놓치면 안 되니까. 엄마 최고. 엄마에게 추억의 장소는 두 종류일 것이다. 하나는 옛날 인기가 많았다는 류의 자랑거리. 또 하나는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고난의 히스토리. 두 가지 다 들으면 어떤가? 엄마의 추억의 장소에 펍이 있다면 들러서 엄마와 한잔하면서 긴 이야기를 들어드린다. 엄마가 눈시울 붉어지면 같이 눈시울 젓고 엄마가 하하 웃으면 같이 깔깔 웃어주면서 이야기에 한껏 몰입해드리자. 다섯 번째, 엄마, 언니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남매 자매 최강 우애 보여드리기. 엄마가 언제 행복해했나 떠올리면 자매간에 사이좋게 지낼 때 가장 좋아하셨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가장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다. 엄마, 언니를 내 언니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내 동생을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 하셨다. 자매들이 만나서 하하호호 웃으며 떠드는 걸 보면 엄마는 만날 만나면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셨다. 반대로 아주 작은 일로 말다툼이라도 하면 엄마는 그렇게나 싫어하셨다. 엄마를 행복하게 하려면 남매나 자매끼리 우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된다. 자매라면 엄마와 셋이 한 방에 누워 밤새 깔깔 웃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남매라면 엄마 손을 양쪽에서 붙잡고 최고로 사이좋은 남매 케미를 보여드려도 좋겠다. 형제란 곧 추억이고 향수이다. 한 뿌리에서 나와 연그러간 한 몸과 같은 존재다. 가족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생활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나와 한 몸 같은, 나와 한 마음인, 그가 곧 나인 그런 존재. 엄마가 낳아주신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각인시켜드리자. 그 순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테니까. 여섯 번째, 엄마에게 비친 내 모습. 엄마와 서로 얼굴 그려주기. 자화상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자화상이란 자기와 그리다가 결합된 말이다. 폴트레이는 끄집어내다, 발견하다, 밝히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프로트라 히얼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 자화상을 그리는 일은 곧 스스로를 끄집어내고 발견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이 본인인 이유가 거기 있다. 내 안의 진정한 나를 가장 잘 아는 이는 자신이므로.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을 담아내는 일이다. 화가 프리다 칼로도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건널 때 자화상에 여러 개의 화살에 맞아 피 흘리는 사슴을 그려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일은 특별한 가치가 있다. 자신 외에 가장 자기를 잘 아는 존재는 바로 엄마이다. 엄마와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서로를 그려주기를 해본다. 초등학교 다닐 때 2층짜리 크레용을 쓰는 아이가 왜 그렇게 부럽던지. 그때는 2층 집 사는 애보다 2층짜리 크레용 쓰는 애가 더 부러웠어요. 우리 남부럽지 않게 이제 자화상은 64색 크레용으로 그려봐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시간이 된다면 엄마와 문구점에 가서 도구까지 사면 좋을 것이다. 물감이든 크레용이든 연필이든 어떤 도구든 손에 잡고 마주 앉아 서로의 모습을 담아본다. 눈썹이 닮았네, 코가 닮았네 하며 새롭게 깨닫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딸을 그리는 엄마의 마음은 뿌듯할 것이다. 우리 딸 참 예쁘게 자랐구나.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엄마의 모습을 그리는 딸은 울컥할 것이다. 우리 엄마 참 많이 늙으셨네. 속 썩여 미안해요. 서로의 모습이 아닌 마음을 그리면서 소통이 안 돼 다투던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지도 모른다. 내가 더 이해할 테니 이대로 꽃처럼 이쁘기만 해, 내 딸. 내가 더 사랑할 테니 더는 늙지 마세요, 우리 엄마. 소통이 안 돼 상처 줬던 일들이 떠오르며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엄마와 딸이 소통하려면 상대가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도 새삼 느낀다. 성격에 따라서 건네오는 말이 다르니 그 말을 나만의 방식으로 잘 알아듣는 센스가 꼭 필요하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모녀의 대화 센스 말이다. 엄마를 그리고 제목을 달아본다. 우리 엄마라고. 엄마의 그림 제목은 우리 딸. 엄마 얼굴, 딸 얼굴. 엄마 마음, 딸 마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서로의 마음을 그리며 문득 깨닫는다. 엄마라는 익숙함에 속아 엄마라는 소중함을 잊지는 말자고. 늘 같이 한다고, 늘 옆에 있다고, 완전히 익숙하다고 그 소중한 마음을 잊는다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기에.